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그 건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당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자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면 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내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뒤섞여 부모는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까지 멈추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랜 세월 삶의 지혜를 탐구해온 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마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감정을 함께 겪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부모마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또 다른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때 자녀는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란 자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굳건히 서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운동을 하거나